그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다른 이유보다는 자기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셀프 면죄부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본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분하고 실질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명분은 뭐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그 끝나고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과거에도 특검 뭐 그런 거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데도 특검을 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거고요. 또 뭐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아니 이게 여야가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을 한 건데. 네. 뭐 이런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세우는 명분은 별 이유가 없고요. 근데 실제로는 좀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본인의 이제 범죄가 드러날 수 있어서 범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아는 거죠. 검찰의 직접 수사, 특수부 수사, 또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어요. 네, 그랬었죠. 특검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해본 사람이라 아는 거죠. 뒤지면 나온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은 특히 기본적으로 그 영장 청구가 기본이고요. 네. 기소도 다 해요. 네.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특검 별로 책임 안 집니다. 검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네. 특검이라는 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최대치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표적 수사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야 뭐 형사 소출을 받지 않을 그런 특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무슨 뭐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은 없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일단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고 이때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헌법상 이런 것들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 물론 이후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예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설명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특검이라는 게 왜 법률로 합니까? 행정부 검찰에서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거기서 네. 이제 수사하도록 하는 거죠. 아니, 삼권 분립으로 하면 특검 자체가 한 번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사실상 이 특검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이 총대를 매주는 네. 그런 역할을 뭐 그런 약간 좀 구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워낙 여론이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굉장히 크죠. 일단 당장 아마 좀 민심이 좀 들끓을 겁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도 압도적으로 이건 특검해야 된다. 이게 여론이 높거든요. 네. 당장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고요. 또 이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 재의결 무기명 투표 표결을 해야 돼요. 네네.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13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하면 뭐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르죠. 지금 김웅, 네. 안철수 네. 의원은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상민 의원도 뭐 찬성하겠다고 이상민 의원도 좀 뭐 찬성하는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뭐 집중적으로 막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곧장 레임덕, 레임덕도 아니고 뭐 데드덕 기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임기 절반도 안 지나서 이제 대통령이 뭐 완전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니 이런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데 네. 왜 별다른 대책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을까? 뭐 무슨 뭐 국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위험한 일도 닥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무조건 정면 돌파. 기존에도 이런 국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뒤에 대책이 있겠지 했는데 없었던 경우가 좀 왕왕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좀 겁나죠. 그렇게 대책 없이 직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혼자 망하는 건 괜찮은데 네. 이 나라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국민들도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그렇습니다. 되고. 지금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폭풍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일단 야권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러니까 어제였죠. 전날인 20일에 무려 7개 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국민의힘 빼고 다 해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 이렇게 모두들 야권이 나서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5일에는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장외투쟁 이런 게 예고된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가 이제 국민들에게까지 옮겨붙느냐 마느냐 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긴 한데 민심의 향방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아마 6개 정당하고 시민단체가 네. 규탄 대회를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이 네.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렇군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말도 안 되는 거부권은 우리가 거부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야당이 이걸 좀 윤석열 대통령을 봐줄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워낙 민심이 사납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규탄 대회 계속하고 주말 집회도 꽤 세게 하고 28일 날 본회의 표결까지 아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저하면 이상하네. 이건 민주당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민심은 이제 여론조사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설명을 잘 해서 일반 국민이 납득을 하면 그런 대로 좀 가라앉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니죠.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납득하기 쉽지는 않은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긴 하셨는데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재표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58명의 국민의힘 낙선자, 불출마자 이렇게 58명인데 17명이 이탈을 해야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지난 방송 이후부터도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좀 세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 가능성 여전히 좀 있다고 보세요? 좀 이제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뭐 이거 저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면 우리 정권 무너진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정진석 비서실장도 의원들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홍철호 정무수석, 네.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말 그대로 올코트 프레싱이죠. 네. 지금 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도 실제로 투표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도 안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은 워낙 하겠죠.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안철수 의원을 믿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는 워낙 이변이 많아요. 네.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될 줄 알았나요? 그때 다들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또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추미애 후보가 떨어지고 맞아요. 우원식 의원이 당선될 줄 알았나요? 네, 다들 예상 몰랐습니다. 못했죠. 네. 그래서 이게 이번 재의결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전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한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재의결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이른바 보수신문 사설이 본회의 재의 표결을 앞두고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도 포인트군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또 보수신문 사설도 보수 성향 독자들, 유권자들의 어떤 정서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거 통과되면 정권 무너진다. 이건 좀 일단 반대하고 여야가 좀 재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버티다가는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보면은 최장병 특검이 이번에 21대에서 통과되든 안 되든 이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앞으로 이제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이제 발의가 돼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시키려고 할 텐데 일단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이번 최장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실제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질 경우에는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일단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수사를 막기 위한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탄핵 가능성 실제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우리 국민한테 탄핵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네. 법에 노무현 탄핵 소추 했다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쫓겨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임기제 대통령제 헌정질서에서 좀 대통령이 뭘 좀 잘 못한다고 자꾸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군요. 피로감이라기보다도요. 네. 이거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내면 되겠어? 이런 주저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뭐 탄핵까지는 아직 이제 뭐가 좀 더 드러나면 몰라도 네. 지금 단계에서는 탄핵까지 추진하는 건 빠르다 이런 의견이 많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좀 신중한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은 총선 구호 자체가 3년은 너무 길다. 네.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이제 세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민심이라는 게 이제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봐야 탄핵 소추가 될지 안 될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좀 탄핵을 밀어붙이기에는 민심이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심의 향방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최장병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에 이어서 19일에도 공개 행사에 참석하면서 행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공개 행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그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가 지난주에 싹 교체가 된 직후에 공개 행보를 한 거라서 이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야권에서는 국민 감정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여권에서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한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긴 합니다. 자,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적절하다고 보세요? 적절하지 않죠. 이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이게 네. 검사장급 인사 말고 이제 부장검사급 인사가 곧 있는데요. 그 담당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부장들이 한 8개월, 9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사팀 자체를 이렇게 해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하지만 이건 검사들도 이거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이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거 수사하면은 내가 찍혀서 어디로 한직으로 날아갈지 모르겠구나. 네. 이런 그 인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이 부담을 네. 이제 도대체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김건희 여사 사과했나요? 사과 안 했죠. 사과 안 했죠. 네. 사과해야죠. 대통령이 설명 안 하면 설명해야죠.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공개 행사에 이렇게 얼굴 내민다. 이게 일반 그 시중 여론은 언론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찍은 유권자들도 저건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이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정면 돌파 뭐 이런 스타일을 좀 흉내내는 것 같은데 이거 뒷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검찰 인사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좀 재밌는 논란이긴 했는데 이제 홍 시장이 지난 14일에 페이스북에 이번 방탄용 검찰 인사 이거에 대한 비판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방탄 인사라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방탄 인사라는 걸 전제하고 한 얘기다. 이거 해석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나오니까 홍 시장이 다시 아니 내가 검찰 인사를 상남자랑 결부시킨 것도 아닌데 일부 연조 짧은 기자들의 소설은 지나치다. 이렇게 또 일축을 하고 나섰는데 이 홍 시장의 상남자 발언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로 썩 도움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글 정확히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좀 헷갈리실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맞는데 네. 그 뒷부분에다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장애인의 어떤 좌익 전력 논란이 벌어지니까 아니 그럼 날 보고 내 부인을 버리란 얘기냐. 이 얘기를 했다. 그게 맞는 거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상남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상남자가 지칭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가요?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내가 뭐 언제 윤석열 대통령 상남자라고 그랬냐. 네. 라고 변명을 하는 건데 네. 맥락상 네. 둘 다 상남자라는 둘 다 상남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 홍준표 시장이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왜 여성을 남자가 보호해야 되는 뭐 이런 대상으로 쓰는지 상남자라는 말이 이게 옛날엔 좀 좋은 표현인데 네. 지금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찌질한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약간 마초적인 분위기가 풍기고 처음에 마초는 그래도 뭐 좀 뭐 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시대 감각을 못 읽고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발언이긴 매우 떨어지는 네. 이제 그런 사람을 상남자라고 해요. 실제로 네.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도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시장이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진화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것 같지만 이게 이번에 방탄인사 김건희 여사 방탄인사했다라고 공격을 한 거죠. 근데 그 공격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네. 좀 다른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지금 홍준표 시장의 현 직책이 대구시장이죠. 네. 그런데 중앙 무대에서 정치하는 뭐 웬만한 뭐 대표,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치 뉴스에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떤 효과냐면 나 홍준표 여기 있다. 다음 대선에 나 나온다. 나 잊지 말아라. 네. 난 대구시정도 잘 하지만 이렇게 중앙정치 무대 이슈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지금 대응하고 있다. 어떤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관종?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대구 시민들이 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맨날 글이나 쓰고 하면서 진짜 대구시정은 네. 어떻게 돌보고 있는 근데 아무튼 그런 의도가 있어요. 어떤 존재감을 끊임없이 네. 과시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의도는 성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홍준표 시장의 존재감 과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소재로 쓰인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진화가 덜 된 관종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야권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수록 한편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권의 공세도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게 계기가 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회고록이 있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2018년도에 인도 타지마할을 혼자 방문한 게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이게 외교가 아니라 관광이었다 이러면서 뭐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격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외교부가 그때 당시에 영부인은 인도가 먼저 초청한 게 아니라 한국이 먼저 제안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외교부가 좀 비겁하죠. 그럼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던가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전임 정부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건 그냥 이제 물타기예요. 물론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소재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필 이때 책을 내가지고 네.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다 좋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김종숙 여사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네. 아니 특검을 할 힘이 있어요 지금 여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론전 물타기 하는 거죠. 별 효과도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싫어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열성 당원들은 좋아하겠죠. 맞아. 김정숙이 더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거 별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네. 특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물타기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이게 네. 지난 총선 때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총선을 지금 어느 쪽이 이겼는지 헷갈려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걸 보면. 네. 김건희 여사는 공개행보를 막 시작하고 있고 또 뭐 재장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하고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총선 심판 당한 대통령이 맞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정권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민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정치적 손해를 보는 거는 뭐 대통령이 혼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 정책 집행이 안 되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 감각을 좀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려 주십사 하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정신을 좀 차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